네,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증시의 소식과 동향을 가볍게 짚어드리는 주식 한 잔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CPI 발표가 됩니다. 6.2%보다 높을지 낮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첫 매크로는 이번 주 미국 증시 예측 11가지라는 마이클 크레이머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11가지 지표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불안정하다,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 멘트부터 무섭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박살나는 방향인 거죠. 11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예측 11가지 그 지표에 관한 이야기. 맨 좌측 상단입니다. 11번째부터 골드만삭스의 금융상황 지수에 의하면 국채금리 상승, 강달러, 변동성 증가, 증시 하락은 우연히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의미하는 바가 있고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10번째,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미국 달러 지수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상방 돌파가 되었고 랠리가 나타나면 108을 향해 상승도 가능하다. 달러가 앞으로 또 상승한다면 전 세계 증시에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오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 9번째는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 혹은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높으면은 증시에 안 좋은 거죠. 공포가 크다는 거니까. 빅스 지수가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락 추세선은 살짝 상방 돌파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자인데 이 그래프가 살짝 억지스럽죠. 어쨌든 이제 아래쪽 왼쪽입니다. 8번째 나스닥 100 지수 상승 추세선을 하방 돌파했다. 추가 하락 위험이 있고 CPI가 높게 나오면 위험은 더 커진다. 당연한 소리죠. 그 옆에 7번째 S&P 500 지수이고 나스닥이나 대동소이하겠죠. 10일 지수 이동 평균 아래로 하락했다. 10일 지수 이동 평균 아래로 하락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 얼뜻 보기에는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자는 거겠죠. 그 다음 페이지 6번째는 좌측 상단입니다. 하이 일드 회사채 상승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진 않았으나 75.75달러 지지선이 무너졌다. 74.5달러 선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밑에 5번째 투자 등급 회사채입니다. 추세선을 하방 돌파했다.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105.30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번째 10년물 국채금리 이미 2개의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것으로 보이며 3.9% 수준을 테스트하는 경로 위에 있다. 세 번째는 30년 국채금리인데 급등을 해서 이제는 3.9% 추세선을 직면했고 두 번째 추세선인 4% 저항선에 도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오늘의 주인공 두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죠. 현재는 6.2% 상승이 예상치인데 그것보다 높으면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6.5% 상승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 연은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절망적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SOFR 선물 6월물 64개 매도 포지션이 잡혔다인데 이는 최종 금리를 6%로 예측하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준 기준금리가 5% 수준에서 머물거나 찍고 내려올 거라고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사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좀 더 가까운 기사고 하필이면 CPI 발표 몇 시간 앞두고 제가 소개 드린 겁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만약에 CPI가 6.2%보다 더 낮게 나오거나 더 좋게 나오거나 예상치에 부합했을 때 저 11개의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기자들이 말을 어떻게 바꿀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어쨌든 미국 상황은 좀 이렇게 타이트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치고 G2 중에 다른 축 중국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두 번째는 리포트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 어제도 소개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베스트에서 작성한 무려 100장짜리 보고서입니다. 내용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일단 이 보고서의 기본 전제는 23년 1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1월에 있었던 중국의 지방 양회에서 나온 정책 방향을 근거로 리오프닝은 올 것이고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는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걸 근거로 투자 전략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제목은 중국의 뒤늦은 외출. 여기서 도출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뭐 여기서 도출했다기보다는 지방 정부 양회의 결론이죠. 고용을 안정화시키겠다. 다른 말로는 실업률을 낮추고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장려하겠다죠. 두 번째는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 세 번째는 보복 소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라는 내용이 지방정부 양회의 골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경기를 뜨겁게 달구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근거입니다.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중국인들의 저축 잔액이 보이죠. 역대급입니다. 저축된 돈을 소비로 이끌 것이고 그걸로 경기를 달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죠. 애초에 저축률이 높아진 이유가 제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업자들이 많아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푸시하고 장려해서 신규 고용 목표치가 169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일자리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축을 멈추고 보복 소비를 시작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대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LTV 규제와 주택매입 보조급 지급 기한이 연장이 되었고요. 40여 개 도시에서 전매 제한과 가격 상한제가 해제되었고 30여 개의 도시에서는 자녀가 주택 매입 시 부모의 청약 적립금 지원이 허용이 된다. 거의 증여세 면제 같은 혜택까지 주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2020년 8월에 전개된 부동산 탄압이 종료된 거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네. 부동산이 만약 살아난다면 인테리어 산업이 살아나고 가구 산업이 살아나고 연쇄적으로 가전, 자동차 순으로 연쇄적 소비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 패턴을 기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복 소비 트렌드를 일으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내수 경기가 살아나겠죠. 코로나 봉쇄도 해제했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리도 낮췄고 고용도 늘렸고 부동산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종목명들이 나왔습니다. 뭐 섹터별로 보면 화장품 섹터, 철강 섹터, 자동차 부품, 게임, 의료기기, 호텔 카지노, 엔터, 화학 등인데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50개의 종목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고맙죠. 근데 여기서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총 50개의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우스에서도 추천 종목이 따로 나왔는데 중국 화장품 회사 프로야, 한국 패션 회사 F&F, 루이비통 그룹, 중국은행 이렇게 4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F&F가 진짜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주식이라면 이미 주가가 움직였겠죠.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왼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22년도 중국 내 화장품 순위에 핑크색 박스를 쳐놨습니다. 왼쪽은 이제 기초 화장품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초 화장품에서도 그렇고 색조 화장품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모두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한국 종목 중에 견조하게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100% 오른 종목이 보이죠.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중국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는 위탁 생산 업체죠. 코스맥스. 이 회사는 성장 재료가 중국 리오프닝밖에 없는 회사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이게 성장 동력이 없어요. 다만 코스맥스라는 브랜드가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중국 브랜드의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42,000원에서 80,000원으로 2배가 됐어요. 이미 주가 흐름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견조하죠.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스트에서 추천한 FNF랑 비교해 봤을 때 중국발 수혜가 훨씬 더 명확한 종목이란 이런 거죠. 코스맥스처럼 중국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의 진정한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다시 도약을 할 거다? 라는 가정이 저는 시국적으로다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서 2배가 된 코스맥스는 이제 제쳐두고 저의 피셜 다음 타선 종목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피셜 다음 타선 종목들은 이 종목들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는 소부장 회사인데 아직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1월 뉴스거든요. 1월 뉴스인데 중국서 불어온 투자 훈풍, 디스플레이 장비, 가뭄의 단비다. 중국은 자기들이 이 회사 제품을 쓸 때 투자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술 빼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4가지 회사를 언급을 했어요. 신성 ENG, 주성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DMS. 이 회사들은 중국의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국 브랜드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고 중국 모든 브랜드들이 이 회사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지금 사고 있습니다. 뭐 신성 ENG, 탑 엔지니어링, DMS도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겠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최첨단 핵심 분야에만 한정이 됩니다. 타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고 계약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실적으로서 진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술력이 세계 탑이니까. 그리고 현재 주가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반도체 붐이 오든 뭐 중국 수혜가 가시화되든 지금은 들어가기에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품과 중국발 투자 소식에 따끈따끈한 지난달 뉴스였습니다. 예. 계약이 진행 중이고 아직 주가에 반영도 안 됐죠. 어쨌든 저는 지금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제가 사실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약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줍 올파를 살짝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제도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또 하나 모아가는 종목 바로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의 실적이 나왔죠.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맞물려서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저 생각과 너무나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한 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뭐 이유가 있는 부진이죠. 원자재 값이 비쌌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부담이 큰 회사들은 다 실적이 잘 안 나왔죠. 그리고 강달러 수혜를 받은 회사들은 당연히 서프라이즈들이 나왔겠죠. 그게 상승 재료랑은 저는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낮은 원자재 값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을 기회로 봤고요. 34만 원을 매수 기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33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매수를 했고 추가 하락이 되면은 만약 제가 현금 확보가 된다면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CJ제일제당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회사입니다. 펀디멘탈이 강력하고 성장 동력이 명확한데 PER은 낮다. 지금 PER이 8이거든요. 거기에 배당까지 주는 회사. 아니 당연히 펀디멘탈이 강하니까 배당까지 주는데 투자도 활발하게 해가지고 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회사들이 기아나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죠. 제일제당에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배당이 1.6% 수준으로 뭐 기아 같은 회사보다 많이 낮죠. 근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아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아도 들어가고 있지만 제일제당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의 펀드멘탈은 당연히 국내외 식품이고요. 비중도 가장 큽니다. 성장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 뭐 비료, 소재 산업 등등 이제 미래 산업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투자증권빨 보고서 보시라고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어쨌든 제일재단까지 괜찮은 가격대에 온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의 주식 한 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